새벽 5시 27분 샌프란시스코 공항 게이트 B24 어떤 남성이 커피잔을 들고 있다가 갑자기 비틀거립니다. 도자기 컵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나는 소리가 공항 전체에 울려 퍼졌죠. 쿵! 50대 남성이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쓰러집니다. 정장 셔츠는 식은땀으로 흠뻑 젖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어요. 주변 승객들이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섰죠. 그때 17살 한국 소녀가 모든 사람을 밀치고 앞으로 뛰어나갑니다. 떨리는 손으로 남성의 가방을 열려고 하는데 암호가 걸려 있었어요. 안 열려, 제발. 바로 그 순간 소녀의 눈에 들어온 건 남성 손목의 시계 옆면에 새겨진 숫자였습니다. 하지만 그건 단순한 생년월일이 아니었어요. 3주 후 밝혀진 그 숫자의 진짜 의미는 전 세계를 울렸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어디서 보고 계세요? 침실에서? 카페에서? 댓글로 알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앞으로 좋은 일이 가득해지실 거예요. 김지원, 17살, 이 아이의 인생은 남을 돕는 것으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는 단순한 착함이 아니었어요. 지원이가 8살이던 해 아버지가 한 식당에서 기름에 대어 3도 화상을 입었죠. 병원비만 2만 달러. 당시 겨우 자리 잡아가던 이민가정에게는 절망적인 금액이었죠. 그때 한 미국인 의사가 나타났습니다. 수술비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그 의사는 말했어요. 20년 전 한국 전쟁 때 제 아버지가 한국에서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이제 제가 갚을 차례입니다. 어린 지원이는 그날을 평생 잊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고통스러운 신음소리, 어머니의 눈물, 그리고 기적처럼 나타난 그 의사의 따뜻한 손길. 지원아, 세상에는 선한 사람들이 있단다. 그리고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해. 그날부터 지원이는 다짐했어요. 언젠가 자신도 누군가의 기적이 되겠다고. 고등학교에서는 적십자 동아리 회장을 맡아 응급처치를 열심히 배웠어요. 주말마다 양로원에서 봉사하며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이야기를 들어드렸죠. 의사가 되어서 아픈 사람들을 도우고 싶어요.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의대 학비는 천문학적이었고 부모님의 한식당 수입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웠거든요. 그런 지원이가 3년 만에 한국의 할머니를 만나러 가는 새벽 비행기를 타기 위해 공항에 나온 거였습니다. 게이트 B24는 한산했습니다. 새벽 6시 비행기를 타는 승객들은 대부분 조용히 자리에 앉아 졸고 있었어요. 지원이도 창가 자리에 앉아 한국에서 만날 할머니를 생각하며 설레고 있었죠. 그때였습니다. 쿵! 무거운 소리와 함께 한 남성이 바닥에 쓰러졌어요. 손에 들고 있던 커피잔이 산산조각 나며 뜨거운 커피가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쓰러진 남성은 50대 중반으로 보였어요. 완벽하게 달인 네이비 정장, 손목에 고급 시계, 이탈리아산 수제 구두.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게 한눈에 보였죠. 하지만 그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마치 모든 혈색이 빠진 것처럼 하얗더라고요. 거친 숨소리와 함께 온몸이 떨리고 있었어요. 주변 승객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한 아줌마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어머나, 누가 좀 도와줘요. 젊은 남자가 휴대폰을 꺼내며 당황했어요. 911에 신고해야 하나? 어떻게 하지? 60대 할아버지는 고개만 저으며 말했죠.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만약 그 순간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정말 무엇을 하셨을까요? 솔직히 대부분은 망설였을 거예요. 하지만 지원이는 달랐습니다. 8살 때 아버지가 쓰러졌던 그날이 생생히 떠올랐거든요. 그때의 무력감, 그때의 절망감. 이번엔 내가 도와야 해. 지원이가 벌떡 일어나 남성에게 뛰어갔습니다. 무릎을 차가운 바닥에 대고 앉으며 대리석의 차가운 기운이 온몸으로 전해져 왔지만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저기요. 누가 911 좀 불러주세요. 지원이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고등학교 응급처치 수업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남성의 손목에 손을 대고 맥박을 확인했습니다. 너무 빨랐어요. 마치 심장이 터질 듯 쿵쿵거리고 있었죠. 의식이 있으세요? 제 말 들리세요? 그런데 바로 이때 절대 예상할 수 없었던 일이 벌어집니다. 남성이 떨리는 손으로 지원이의 손목을 붙잡았습니다. 얼음처럼 차가운 손이었어요. 지원이는 그 차가운 감촉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죠. 남성이 입술을 겨우 벌리며 힘없이 속삭였습니다. 가방에 약. 지원이는 즉시 남성의 여행 가방을 찾았습니다. 고급스러운 검은색 가죽 가방이었는데 손잡이가 남성의 체온으로 아직 따뜻했어요. 하지만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가방에 4자리 숫자, 암호가 걸려 있었던 거예요. 암호가 뭐예요? 말씀해 주세요. 남성은 대답 대신 신음소리만 냈습니다. 의식이 점점 흐려져 가고 있었어요. 눈동자가 초점을 잃어가고 있었죠. 바로 그때 뒤에서 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잠깐, 저 간호사예요. 응급실에서 10년간 근무했다는 40대 여성이 앞으로 나왔어요. 하지만 그분 얼굴에도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이분 당뇨 환자인 것 같은데 혈당 쇼크예요. 지금 당장 포도당이나 인슐린이 필요해요. 간호사가 남성의 상태를 확인하며 다급하게 말했어요. 맥박이 너무 빨라요. 혈압도 떨어지고 있고 정말 위험해요. 지원이의 손에 식은땀이 맺혔습니다. 4자리 암호라면 경우의 수가 만가지예요. 하나씩 다 맞춰볼 시간은 절대 없었죠. 0000 안 돼. 1111 이것도 아니야. 매번 틀릴 때마다 삐삐하는 경고음만 울릴 뿐이었어요. 멀리서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지만 공항은 시내에서 한참 떨어진 곳이라 최소 15분은 더 걸릴 것 같았어요. 남성의 호흡이 점점 더 가빠지고 있었습니다. 얼굴색도 회색빛으로 변해가고 있었고요. 간호사가 절망적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대로 가면 정말 위험해요. 그 순간 여러분이라면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한 사람의 생명이 자신의 손에 달려있다는 무게감. 정말 견디기 어려웠을 거예요. 지원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아버지가 쓰러졌던 그날의 무력감이 다시 몰려왔죠. 제발. 바로 그때 지원이의 시선이 남성의 손목에 멈춰섰습니다. 남성의 손목에 찬 시계를 자세히 들여다본 지원이 고급 브랜드 시계의 옆면에 아주 작은 글씨로 뭔가 새겨져 있는 게 보였어요. 1985. 처음엔 생년월일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더 자세히 보니 그 밑에 작은 글씨가 더 있었어요. 에밀리. 지원이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혹시 이게 1985를 입력해 봤습니다. 첫 번째 1, 딸깍. 두 번째 9, 딸깍. 마지막 5, 딸깍. 가방이 열렸습니다. 열렸어요. 지원이의 외침에 주변 사람들이 모두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가방 안에는 정말로 각종 의료용품들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인슐린 펜, 포도당 정제, 혈당 측정기, 그리고 작은 사진 한 장이 보였어요. 간호사가 재빨리 약을 확인하고 남성에게 응급처치를 시작했습니다. 포도당 정제, 2알 드세요. 천천히. 몇 분이 지나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남성의 얼굴에 조금씩 혈색이 돌기 시작한 거예요. 호흡도 점차 안정되어 갔고요. 남성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지원이를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당신이 제 생명을 구해주셨어요. 남성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지원이도 가슴이 뭉클해져서 눈시울이 붉어졌죠. 에밀리가 도와준 거예요. 시계에 새겨진 이름. 그게 암호였죠? 남성이 깜짝 놀라며 지원이를 바라봤어요. 어떻게 그걸? 사랑하는 사람 이름을 암호로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구급차가 도착했고 남성은 들것에 옮겨져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지원이는 자신의 비행기 시간 때문에 더 이상 함께할 수 없었어요. 남성이 들것에 누운 채로 지원이에게 말했습니다.
제 이름은 마이클 존슨이에요. 꼭 다시 만나요. 약속해 주세요. 하지만 지원이는 그때 전혀 몰랐어요. 마이클 존슨이 누구인지, 그리고 에밀리가 누구인지를. 지원이는 한국에서 할머니와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할머니는 지원이에게 가족의 역사와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셨죠. 지원아, 할머니가 젊었을 때 6.25 전쟁이 났었지. 그때 많은 미군들이 우리를 도와줬단다. 그 은혜를 평생 잊을 수 없어. 2주 후 미국으로 돌아온 지원이는 다시 평범한 고등학생 생활로 돌아갔어요. 공항에서의 일도 조금씩 일상에 묻혀갔죠. 그런데 9월 첫째 주 목요일, 완전히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오후 6시경, 지원인의 한식당에 한 남성이 들어왔어요. 하지만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정장을 입은 사람들 서너 명이 함께 왔죠. 어서 오세요. 지원이 아버지가 인사를 건넸는데 그 남성이 완벽한 한국말로 대답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원 양을 찾고 있습니다. 지원이를 왜? 저는 마이클 존슨입니다. 그 순간 식당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마이클 존슨. 샌프란시스코에서 이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없거든요. 존슨 테크놀로지의 창립자이자 CEO. 그는 실리콘밸리 전설의 기업가였어요. 그의 회사는 직원만 3만 명, 연매출 150억 달러의 거대 IT 기업이었죠. 하지만 더 놀라운 사실이 있었어요. 마이클이 가져온 가방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1985년에 찍힌 것으로 보이는 흑백 사진이었어요. 사진 속에는 젊은 마이클과 아름다운 여성이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에밀리 앤드 마이클 1985라고 적혀 있었어요. 에밀리는 제 아내였어요. 1985년에 결혼했죠. 하지만 마이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결혼 1년 만에 백혈병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고작 22살이었죠. 지원이 가족은 모두 말을 잃었어요. 그 이후로 30년 넘게 혼자 살았어요. 에밀리 없는 세상에서 사는 게 너무 힘들었거든요. 사업에만 매달려 살았죠. 마이클이 계속 말했어요. 그런데 몇 달 전부터 당뇨가 심해졌어요. 스트레스와 과로 때문에. 사실 그날도 병원에 가던 길이었어요. 여기서 정말 충격적인 반전이 시작됩니다. 지원이가 제 시계를 보고 에밀리 이름을 찾아낸 순간 마치 에밀리가 하늘에서 도와준 것 같았어요. 마이클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날 밤 꿈에 에밀리가 나타나서 말했죠. 이제 혼자 살지 말고 다른 사람들을 도우며 살라고. 마이클이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지원이 덕분에 깨달았어요. 제가 왜 살아있는지를. 서류는 장학재단 설립 문서였습니다. 에밀리 존슨 메모리얼 재단을 만들었어요. 어려운 환경에서도 남을 도우려는 마음을 가진 학생들을 지원하는 장학재단이에요. 지원이가 놀라며 물었어요. 그런데 저와 무슨 상관이? 지원이가 이 재단의 첫 번째 장학생이에요. 마이클이 또 다른 봉투를 꺼냈습니다. 의대까지 모든 학비, 생활비, 그리고 연구비까지 총 80만 달러를 지원합니다. 80만 달러는 한국 돈으로 10억 원이 넘는 금액이었어요. 지원이 가족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큰 돈을. 지원이가 해준 일은 돈으로 값을 매길 수 없어요.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건 이것뿐이에요. 마이클이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어요. 에밀리도 의사가 되고 싶어 했어요. 하지만 병 때문에 꿈을 이루지 못했죠. 지원이를 통해 에밀리의 꿈도 함께 이뤄지는 것 같아요. 하지만 마이클이 준비한 건 이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제게는 또 다른 제안이 있어요. 마이클이 지원이 부모님을 바라봤어요. 지원이네 한식당을 샌프란시스코 최고의 한식당으로 만들고 싶어요. 저희 회사 사옥 1층에 매장을 열어주세요. 임대료는 제가 부담하고 인테리어 비용도 모두 지원하겠어요. 지원이 아버지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그런 큰 빌딩에 저희가 어떻게... 아닙니다. 제가 부탁드리는 거예요. 지원이 가족 같은 분들이 우리 회사에 있어 주신다면 직원들도 정말 좋아할 거예요.
그 후 더욱 놀라운 일들이 연달아 벌어집니다. 마이클은 매주 지원이네 한식당에 와서 식사를 했어요. 그리고 지원이의 학업과 진로에 대해 조언해 주었죠. 지원아, 의사가 되려면 단순히 병만 고치는 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도 치료할 수 있어야 해. 너처럼 말이야. 지원이는 마이클의 지원으로 스탠포드 대학교 의예과에 진학했고 학업에 전념하며 의사의 꿈을 향해 달려갔죠. 마이클과 지원이 가족은 이제 진짜 가족 같은 사이가 되었습니다. 마이클은 지원이를 딸처럼 아꼈고 지원이도 마이클을 아버지처럼 의지했어요. 하지만 이 이야기에는 아무도 예상할 수 없었던 마지막 반전이 남아 있습니다. 2023년 가을, 지원이가 의대 4학년이 되어 응급실 인턴십을 하던 때였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바쁜 하루였어요. 교통사고 환자들이 연달아 실려오고 응급실은 전쟁터 같았죠. 오후 3시경 또 다른 환자가 실려왔습니다. 50대 남성, 당뇨성 혼수. 지원이가 뛰어가서 환자를 확인하는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바로 마이클이었거든요. 선생님. 하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심각했어요. 마이클은 완전히 의식을 잃은 상태였고 혈당 수치가 위험할 정도로 낮았어요. 지원이는 의사로서의 모든 지식을 동원해 마이클을 치료했습니다. 4년 전 떨리는 고등학생이었던 그 아이가 이제는 의사 가운을 입고 생명을 구하고 있었어요. 몇 시간의 치료 끝에 마이클이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지원이, 너구나. 선생님 괜찮으세요? 그런데 마이클이 지원이의 손을 잡으며 말한 다음 말은 모든 사람을 경악시켰습니다. 지원아, 사실 내가 너에게 말하지 못한 게 있어. 뭐가요? 에밀리. 에밀리의 본명 말이야. 마이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에밀리 김이었어. 한국 이름은 김은미였지. 지원이가 깜짝 놀라며 물었어요. 그게 무슨... 은미는 부산 출신이었어. 1963년생으로. 너희 할아버지 할머니와 같은 동네에서 자랐지.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지원이 할머니가 젊었을 때 미국으로 간 딸이 있다고 하셨지? 6.25 전쟁 고아로 미군 가족에게 입양된. 지원이는 말을 잃었어요. 설마 에밀리는 지원이 할머니의 여동생이었어. 즉 지원이 고모님이셨던 거야. 전신에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제가 선생님을 구한 건 운명이었어. 에밀리가 하늘에서 자신의 조카딸을 통해 저를 구해준 거였어요. 그때 응급실에 있던 모든 의료진들이 이 놀라운 이야기를 듣고 있었어요. 간호사들은 눈물을 글썽였고 다른 의사들도 감동에 젖어 있었죠. 지원아, 이제 알겠어? 왜 내가 이렇게 너를 아끼는지. 넌 에밀리의 피가 흐르는 아이야. 마지막 반전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지원이가 한국에 있는 할머니께 이 이야기를 전했을 때 할머니는 오래전에 간직하고 있던 편지 한 통을 꺼내셨어요. 1985년에 미국에서 온 편지였는데 은미가 결혼한다는 소식과 함께 사진이 들어 있었어요. 그 사진 속 신랑이 바로 젊은 마이클이었던 거예요. 할머니가 평생 못 만난 딸, 그 딸의 남편을 내 손녀가 구해준 거로구나.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셨어요. 현재 지원이는 스탠포드 병원 응급의학과 레지던트로 일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이클은 건강을 되찾아 에밀리 존슨 메모리얼 재단을 통해 더 많은 학생들을 돕고 있습니다. 매년 7월 15일 에밀리의 생일에는 지원이와 마이클, 그리고 지원이 가족들이 함께 에밀리의 묘소를 찾아가요. 거기서 에밀리에게 그동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죠. 에밀리 고모, 제가 의사가 되었어요. 고모가 이루지 못한 꿈을 대신 이뤘어요. 그리고 2024년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원이가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되던 해 마이클이 갑작스럽게 발표한 것이 있었어요. 저는 제 전 재산의 90%를 에밀리 존슨 메모리얼 재단에 기부합니다. 그리고 이 재단의 이사장직을 김지원 박사에게 맡기고 싶습니다. 90%?
마이클의 전 재산 12억 달러 중 90%는 108억 달러였어요. 전 세계 언론이 이 소식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건 마이클이 발표한 재단의 새로운 목표였어요. 이제부터 이 재단은 전 세계 어려운 환경의 의료진 지원에 집중할 것입니다. 지원이처럼 누군가의 생명을 구하려는 사람들을 돕겠습니다. 현재 에밀리 존슨 메모리얼 재단은 전 세계 50개국에서 3만 명의 의료진을 지원하고 있어요. 그 모든 것이 공항에서 17살 소녀가 보여준 30분간의 용기에서 시작된 거죠. 그런데 이 이야기의 진짜 마지막 반전은 바로 이거예요. 2024년 12월 지원이가 응급실에서 근무하던 중에 한 할머니가 실려왔어요. 심장마비로 위험한 상태였죠. 지원이가 최선을 다해 치료한 결과 할머니는 기적적으로 회복되었어요. 그런데 그 할머니의 손녀딸이 지원이에게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해요. 할머니가 선생님 덕분에 살아나셨어요. 그 소녀는 겨우 12살이었는데 눈에서 감사의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저도 커서 선생님 같은 의사가 되고 싶어요. 사람들을 구하는 의사가요. 그 순간 지원이는 깨달았어요. 선함의 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7년 전 공항에서 자신이 마이클을 구했고 마이클이 자신의 꿈을 이뤄주었고 이제 자신이 다른 사람들을 구하고 있고 그 선함이 또 다른 아이에게 전해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진짜 배워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 작은 용기가 세상을 바꾼다는 것입니다. 지원이의 30분이 108억 달러 규모의 글로벌 재단을 만들어냈어요. 둘째, 모든 만남에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원이와 마이클의 만남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어요. 에밀리라는 보이지 않는 끈으로 이어진 운명이었죠. 셋째, 진정한 분은 나눌 때 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마이클이 자신의 재산을 나눈 순간 그것은 전 세계 수만 명의 생명을 구하는 힘이 되었어요. 넷째, 선함은 대를 이어 전해진다는 것입니다. 에밀리에서 지원이로, 지원이에서 그 12살 소녀로 선한 영향력은 끝없이 이어지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진짜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주변에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지하철에서 자리가 필요한 할머니, 무거운 짐을 들고 힘들어하는 아저씨, 길을 잃고 헤매는 외국인.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원이처럼 용기를 내어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보세요.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의 운명을 바꿀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그 선함은 반드시 여러분에게도 돌아올 거예요. 지원이와 마이클처럼 말이에요. 세상은 생각보다 작고 모든 사람은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의 작은 친절 하나가 나비 효과가 되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오늘 여러분이 집에 가는 길에 누군가를 도와보세요. 그리고 그 경험을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이런 진짜 감동적인 이야기가 더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 다음 영상에서는 더욱 놀라운 운명의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여러분도 누군가의 에밀리가, 누군가의 지원이가 될 수 있다는 걸 절대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